최근 일본에서는 지진에 대한 공포가 한창 커지는 중이었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이바라키현에서 리히터 규모 5.3, 14일에는 가고시마 인근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었고, 카나가와현에서는 지층이 갈라지면서 새어나오는 고무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는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되며 학계에서 2020 도쿄 직하 지진, 곧 발생 주기가 돌아오는 난카이 대지진 얘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지진과는 관계없지만 이달 초 일본 센다이시 상공에 출현한 정체불명의 하얀 물체, 유성으로 보이는 도쿄 상공에 나타난 광원, 마찬가지로 도쿄 상공에 나타난 세군까지 최근 빈번히 발생한 기현상은 일본인들에게 불안감을 더했습니다만, 허나 이러한 우려는 지금 폭우와 홍수라는 전혀 다른 재해로서 구체화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관측사상 최대의 폭우가 규슈 지역을 덮친 것으로 알려지는데 24시간 동안 약 490mm가 쏟아지면서 8일 아침까지 52명이 숨졌으며 12명이 실종되었고, kyushu, 나가사키, 후쿠오카 합쳐 23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언론, 미디어에는 지붕 위에 갇혀 2시간 넘도록 성난 강물을 찍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 구조헬기가 불 수 있도록 피난 상황을 운동장에 크게 적어놓은 보육원, SOS를 적어놓은 학교, 떠밀려간 다리,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구조하는 장면까지 노출되며 안타까운 상황이 전해지고 있고, 아베 총리는 자위대 2만 명을 급파하여 수습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피해가 없는 한국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겠지만 1983년 구마모토현과 자매 결혼을 맺은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가 위로 서한을 보낸 것 외에는 일말의 동정론도 발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2011년 연예계에서 앞다투어 기부하고 각종 사회단체들이 성금을 모으던 시절과는 달리 오히려 고소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혹시 모르니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반응에 일본인들에게서는 당연하게도 날선 말이 나오는데, 한때 구호품과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형제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양국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일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관동 대지진 때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교토 애니메이션 화재 때는 한국인이 방화했다. 최근 사이타마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대량 식중독 사건에는 한국산 미역이 원인일 것이라고 단정짓는 등 사고만 나면 한국을 끌어들이는 혐한 근성에 타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한 것을 근거로 영토를 내놓으라는 요구, 방위상 집무실에 타국의 전도를 걸고 이를 SNS에 공개한 작태, 15년 집단 자위권 주장 시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난이라는 명목으로 부산항을 점거, 유입되는 물품을 검역하며 한몫 챙기겠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고, 사태가 종식되어도 한국에 자위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침략 본성까지 드러내는 등 한국인들이 도무지 곱게 볼 수 없는 사안이 산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일이 협력하면 서로에게 좋은 윈윈 구조라는 말이 번번이 나오는데도 이기심을 앞세워 우호관계를 깨버리며 가진 것조차 폐기하는 행위는 무능한 처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대전 당시에도 활약했던 일본 우익 세력의 이러한 본성은 이제 1년이 된 수출 규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국 주요 사업을 고사시키겠다고 나선 무역 분쟁에서 불화수소 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2개 품목은 수출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한 수출액 55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장치 등은 피하고, 적은 비용으로 한국의 급소만을 찌르겠다는 그들의 방법은 JSR, 도쿄 일렉트론 등 덩치 있는 기업의 반발로 이어져 개별 허가에서 덜 엄격한 특정 포괄 허가로 완화했고, 결국 국산화가 진행된 불화수소 관련 모리타 화공, 스텔라 케미파 같은 작은 기업들만 희생시킨 데 반해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 수출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실패한 카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갈은 쳤으나 타격은 주지 못하고 한국 기업들에게는 공급 루트 다변화, 자국 기업들에게도 일본 TOK가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서 생산 시작한 것처럼 탈일본화 계기를 불러온 데다 불매운동으로 오히려 일본 기업이 퇴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한국 관광객이 지탱하던 자국 관광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부수적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각종 재해 상황에서 한국의 온전까지 기대할 수 없게 된 판국인데, 2018년 폭우 때는 수도 민영화 법안 통과로 축하 파티를 열었던 아베 총리가 장막구름이 더 밀려올 것으로 보이는 폭우와 곧 닥쳐올 태풍 극복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